바다 밑바닥에 6억 년 동안 살아온 놀라운 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폰지밥이라는 만화 알고 있죠? 그 노란 캐릭터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바다 스펀지는 만화보다 훨씬 더 신기해요. 뇌도 없고 심장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지구상 거의 모든 바다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더 재밌는 건 스펀지 개라는 진짜 개가 있는데 이 개는 스펀지를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서 모자처럼 쓰고 다닌답니다. 오늘은 이 신기한 바다 생물 스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스펀지의 정식 이름은 해면동물이에요. 지금까지 발견된 종류만 8,500가지가 넘어요. 얕은 바닷가부터 아주 깊은 심해 바다까지 안 사는 곳이 없죠. 6억 년이면 공룡보다도 훨씬 옛날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다니 정말 대단하죠? 스펀지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바다의 청소부이자 건축가이기 때문이에요. 바닷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물고기들이 살 집도 지어주거든요. 마치 우리 동네에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만드는 것처럼 스펀지도 바다에서 그런 일을 한답니다. 6억 년 동안 계속 말이에요. 스펀지의 몸은 정말 특이하게 생겼어요. 크게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컵처럼 가운데가 비어있는 모양이에요. 두 번째는 컵과 비슷한데 몸에 주름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 옷에 주름이 많으면 표면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주 복잡해요. 미로처럼 통로와 방들이 이리저리 연결돼 있거든요. 당연히 표면이 가장 넓어서 먹이를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답니다. 스펀지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요. 어떤 스펀지는 바위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숨바꼭질할 때 숨듯이 바위 안에 쏙 들어가서 안전하게 지내는 거죠. 또 어떤 스펀지는 바닥에 넓게 쫙 펼쳐져요. 피자 반죽을 밀대로 민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적들이 떼어내기 힘들어서 잡아먹히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스펀지는 나무처럼 위로 쭉쭉 자라나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물이 흐르는 곳에서 영양분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러면 적한테 잘 보이긴 해요. 자, 이제 정말 신기한 얘기를 해볼게요. 스펀지에게는 우리처럼 뇌도 없고 심장도 없고 위장도 없어요. 그런데 몸속에는 아주 똑똑한 세포들이 가득해요.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 교장 선생님, 급식실 아저씨가 각자 맡은 일을 하듯이 스펀지 안의 세포들도 각자 할 일이 정해져 있답니다. 첫 번째로 뾰족한 침을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이 침이 스펀지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레고 블록으로 집을 지을 때 기둥이 필요하잖아요. 이 침이 바로 그런 기둥 역할을 해요. 이 침 덕분에 스펀지가 모양을 유지하고 적들이 함부로 못 먹게 되는 거죠. 이 침의 종류에 따라 어떤 스펀지는 푹신하고 어떤 건 돌처럼 딱딱하답니다. 두 번째로 먹이를 먹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는 먹이를 통째로 꿀꺽 삼켜버려요. 그런데 이 세포의 진짜 능력은 따로 있어요. 바로 마법 같은 재생 능력이에요. 여러분, 스펀지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싹둑싹둑 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 같죠? 천만에요. 그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다시 완전한 스펀지로 자라나요. 마치 도마뱀 꼬리가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해요. 정말 신기하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에는 작은 꼬리가 달려 있는데 이 꼬리를 빙글빙글 돌려요. 마치 선풍기처럼요. 그러면 물이 스펀지 몸속으로 쭉쭉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면 채처럼 생긴 그물이 먹이를 걸러내요. 아주 작은 먹이 조각들이 걸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나면 깨끗해진 물은 다시 밖으로 나가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스펀지가 하루에 자기 몸 크기의 1만 배나 되는 물을 빨아들였다 뱉어냈대요. 여러분, 몸무게가 30kg이라면 하루에 30만 kg의 물을 마시고 뱉는 거예요. 큰 수영장만 한 물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런 능력 덕분에 스펀지는 바다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바닷물 속에 떠다니는 영양분을 다른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게 바꿔주거든요. 마치 요리사가 재료를 요리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다른 바다 생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럼 이제 스펀지가 실제로 어떤 곳에서 사는지 볼까요? 먼저 따뜻한 바다의 산호초를 생각해 보세요. 산호초는 바다에서 가장 예쁘고 생명력 넘치는 곳이에요.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가득하죠. 여기에도 스펀지가 살고 있어요.
어떤 스펀지는 큰 통처럼 생겼고 어떤 건 형형색색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답니다. 스펀지는 다른 바다 생물들과 재미있는 친구 관계를 맺고 있어요. 많은 물고기가 스펀지 안에 알을 낳아요. 스펀지가 안전한 요람이 되어주는 거죠. 어떤 물고기는 아예 평생 스펀지 안에서만 살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건 스펀지 개라는 녀석이에요. 스펀지 개는 정말 똑똑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스펀지를 이용하거든요. 스펀지를 발견하면 싹둑싹둑 잘라서 자기 등껍질 크기에 딱 맞게 다듬어요. 마치 옷가게에서 옷을 수선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특별히 짧은 다리 2개로 그 스펀지를 꽉 잡고 등에 얹고 다녀요. 살아있는 모자를 쓰고 다니는 셈이죠. 이게 왜 좋을까요? 첫째, 위장이 돼요. 적들이 봐도 그냥 스펀지인 줄 알고 지나쳐요. 둘째, 스펀지는 맛없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포식자를 쫓아내요. 독이 든 모자를 쓴 개를 누가 잡아먹으려 하겠어요? 안 그래도 개는 맛있는 먹이인데 이렇게 하면 안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게 서로에게 다 좋다는 거예요. 개는 스펀지 덕분에 안전하고 스펀지는 개 덕분에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어요. 원래 스펀지는 한 곳에만 붙어서 평생 살아야 하는데 개가 들고 다니니까 맛있는 음식이 많은 곳을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돕는 멋진 친구 관계네요.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예쁜 얕은 바다의 스펀지도 신기하지만 정말 기묘한 스펀지는 깊은 바다에 살아요.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깊고 깊은 심해 바닥에는 하얗고 투명한 스펀지들이 바위를 가득 덮고 있어요. 마치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얀 스펀지 숲이 펼쳐져 있죠. 이걸 심해의 스펀지 정원이라고 불러요. 이 스펀지들은 유리 스펀지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유리처럼 투명하거든요. 이들은 황량한 심해 바닥에 제일 먼저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복잡한 구조물이 생기면서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죠. 사막에 갑자기 나무가 자라서 그늘이 생기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심해에 생명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바다 밑바닥에 사는 생물들은 이곳에서 먹이를 찾고 쉬어가요. 작은 새우들, 물고기들, 개들이 스펀지 사이사이에 숨어서 안전하게 지내죠. 스펀지가 없었다면 이 생물들은 살아갈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깊은 바다의 스펀지 중에는 정말 무서운 녀석들도 있어요. 바로 고기를 먹는 스펀지예요. 스펀지가 고기를 먹는다고요? 네, 맞아요. 깊은 바다에는 먹이가 별로 없거든요. 물속에 떠다니는 작은 먹이만으로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떤 스펀지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냈어요. 4년에 과학자들이 아주 특이한 스펀지를 발견했어요. 이 스펀지에는 작은 갈고리들이 가득 달려 있어요. 마치 거미줄처럼요. 작은 물고기나 새우가 이 갈고리에 걸리면 스펀지 세포들이 천천히 자라나서 그 먹이를 감싸요. 그리고 천천히 소화시켜버리죠. 정말 무섭지 않나요? 하프 스펀지라는 것도 있어요. 이름처럼 하프처럼 생겼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이 스펀지는 뿌리 같은 구조로 부드러운 바닥에 자기를 고정시켜요. 그리고 위로 쭉쭉 자라나서 지나가는 작은 생물들을 잡아먹어요. 마치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요. 하지만 고기를 먹지 않는 심해 스펀지들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바로 위에서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거예요. 플랑크톤은 물 위쪽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생물이에요. 심해 스펀지는 높이 솟아올라서 이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그걸 바다 밑바닥에 사는 다른 생물들이 먹을 수 있게 해줘요. 마치 배달부처럼 위에 있는 음식을 아래로 배달해주는 거죠. 그런데 왜 깊은 바다의 스펀지는 얕은 바다의 스펀지와 다르게 생겼을까요? 그건 물의 깊이 때문이에요. 얕은 바다에는 칼슘으로 뼈대를 만드는 스펀지가 많아요. 하지만 깊은 바다에서는 칼슘으로 뼈대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유리처럼 투명한 뼈대를 가진 스펀지가 많은 거예요. 데모 스펀지라는 종류도 있는데요. 이들은 규소라는 물질로 뼈대를 만들어요. 모래나 유리의 주성분이 바로 규소예요. 이 스펀지들은 얕은 바다에도 살고 깊은 바다에도 살아요. 전체 스펀지의 90%가 이 종류랍니다. 정말 많죠? 어떤 스펀지는 아주 특별한 곳에 살아요. 바로 열수 분출구 근처예요. 열수 분출구는 바다 밑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곳이에요. 마치 주전자에서 김이 나오는 것처럼요. 이곳에는 특별한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데 이 박테리아를 먹고 사는 스펀지가 있어요. 뜨거운 물 근처의 바위에 꼭 붙어서 말이에요. 스펀지는 정말 대단한 생물이에요. 황량한 바다 밑바닥에 구조물을 만들어주고 물속의 영양분을 바닥으로 옮겨주면서 다양한 심해 생물들이 살 수 있게 해줘요. 스펀지가 없었다면
이 생물들은 존재할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스펀지는 바다 어디서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과 크기와 먹이를 먹는 방법 덕분에 스펀지는 바다 밑바닥 거의 모든 곳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6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양성과 기능과 생존력이 뛰어난 거죠. 생각해보세요. 뇌도 없고 심장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생물이 6억 동안 살아남았어요. 공룡은 멸종했지만 스펀지는 살아남았죠. 대부분의 고대 생물이 사라졌지만 스펀지는 여전히 바다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스펀지의 놀라운 성공 비결이랍니다. 스펀지는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바닷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다른 생물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영양분을 나눠주면서 말이에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주변의 청소부 아저씨들처럼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다음에 바다에 가면 스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바위에 붙어있는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6억 년 동안 바다를 지켜온 놀라운 생물, 스펀지랍니다. 그리고 스폰지밥을 볼 때마다 진짜 스펀지가 얼마나 신기한 생물인지 기억해 주세요.